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3.1%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으로 발표가 됐죠. 지난달 대비해서 둔화된 수치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을 지었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관련된 이슈로 조금 하락한 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FOMC 전까지는 이렇게 좀 잠잠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부합,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실망감에 하락장 지속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중요하게 봤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3.1% 그대로 나왔고요. 지난달 대비해서 0.1% 정도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크게 좀 이탈하는 모습은 좀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3.0에서 2.9까지 2%대까지로만 하락이 나오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미국 시장은 크게 반등하지 못했고 그냥 상승했다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번 주 이제 내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에 나온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2시 정도 해서 시장이 갑자기 또 상승해 주는 모습이 좀 나왔죠.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공식화로 나온 건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2시에서 3시 사이에 일단 양도세 완화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많이 좀 하락했었던 이런 공매도는 일단은 지금은 제한돼 있지만 여전히 또 일부 공매도 물량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던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어제 저녁에 좀 발표가 나왔는데 당분간 금리 지금 양도세에 대한 조정에 대한 생각은 없다. 정부에서 발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망 매물로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또 회피 물량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네덜란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정이 일단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도 노란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이렇다 할 만한 좀 호재 내용도 딱히 좀 없고 악재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연말 시즌 들어가고 미국 시장도 크리스마스 들어가게 되면은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에서 폭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전장에 잠깐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 업종이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또 차익 실현이 바로 또 나오게 되면서 재미없는 시장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 좀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요. 코스피 시장 오늘 0.35%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지선 2,500선 자리를 여전히 좀 잘 지켜주고 있고요. 오늘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었을 때 코스피 지수는 지금 280 종목이 상승 중에 있고 600 종목 가까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뭐 지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대비해서 좀 체감상으로는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전히 이런 박스권 자리를 이탈하는 구간,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는 2,500선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지지만 된다면 다시 한번 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뭐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이슈 이런 걸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좀 약세폭이 좀 큰데, 코스피에 대해서 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이 한 3%대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400종목 상승 중에, 지금 1160종목 하락 중에 있거든요. 확실히 하락 종목이 많은 약세장의 흐름. 거기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기관 모두 코스닥 시장 매도 중에 있어서 아마 오후장까지도 쉽게 반등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FOMC 회의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지금 단기적으로 분봉상으로 지지 구간을 좀 체크해 봤었을 때 저는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 830포인트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를 계속 좀 잘 지지해 줬고요. 기존에 이제 요 자리들이 저항 라인이었는데 요런 자리를 이제 강하게 뚫어주면서 지금은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30포인트 자리가 이탈됐었을 때 하방에 대한 지지 다음 자리는 810포인트. 그래서 내일 혹시 뭐 오늘 시장에서도 밀릴 수도 있겠지만 830포인트 자리가 이탈됐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략 매도 의견보다는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일단은 하방에 대한 대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지금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신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고 뭐 상승하다 하더라도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연속성을 가지면서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물려있는 종목들이 아마 대부분도 많으실 텐데, 종목들의 업종이라든지 테마에 따라서 보유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또 손절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종목, 업종에 대해서는 뭐 자주 말씀 좀 드리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의료 AI 이런 쪽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도 이제 1월 달에, JP 모건,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좀 잠시 좀 헷갈렸는데, 일단은 1월 달에 좀 행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런 관련주들은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 오늘장 특징 테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점인데요. 특히나 2차 전지주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규 상장주 등 일부 종목들로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개별 이슈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나 여러 가지 또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야놀자가 내년에 이제 미국 IPO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야놀자에 과거 투자를 했던 아주 IB 투자와 그 외 종목들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야놀자 관련된 흐름들 짚어주실까요? 네, 야놀자가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얘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올해도 좀 계속 꾸준히 좀 나왔었고, 뭐, IPO에 대한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저도 2024년도가 아니고 2025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빠르게, 좀 일정이 좀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대감을 갖고 지금 상승이 좀 나왔는데
뭐 예전에 쿠팡도 역시나 이제 상장했었을 때 그 전에도 아마 좀 급등했던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모습을 좀 보여줘서 아마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해주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그레디언트 예전에 이제 인터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종목도 이제 여행 뭐 이런 숙박업소 그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또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 이 두 종목이 관련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평소에 이제 거래 대금이 거의 없던 종목들이었어요. 관심을 좀 못 받다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글쎄 이게 좀 연속성을 가지고 볼만한 내용인가 했었을 때는 물론 뭐 상장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정이 좀 잡히거나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 나와준다면은 더 지켜보실 수 있겠지만 뭐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기대감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아마 좀 내년 정도 됐었을 때 추가적으로 좀 일정이 잡혔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레디언트 역시나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뭐 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모습 나왔는데 요때 이제 강하게 지지 나왔었던 구간이 요런 14,000원 구간이었어요. 14,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다가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역시나 이 14,000원 구간이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차트적으로 일정상으로는 아직 뭐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공략 타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는 요 14,000원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오늘 안착이 된다면 아직 오전장이니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오후장까지도 14,000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시장 흐름을 좀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만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 아이비 투자도 역시나 평소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양물자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역시나 좀 바닥권을 좀 오랫동안 좀 만들었던 종목인데 이제 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나와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나 직접 고점 구간들 이런 2,800원에서 3,000원 사이 윗꼬리를 달고 있는 자리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좀 있어서 이런 자리들은 좀 쉽게 돌파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거래 대금이 적지 않게 터졌어요. 오늘 오전만 해도 550억이라는 큰 거래 대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타이밍에서는 차라리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은 이런 갭이 발생했던 구간들 이런 자리가 좀 지지가 돼준다면은 그러니까 즉 뭐 한 2,450원에서 2,400원 구간이 또 강한 또 지지 구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또 지지가 나와준다면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일정이 확실하게 좀 잡혀준다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두시고 왜냐면 뭐 내일 또 바로 상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상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후에 차익 실현을 나올 수 있고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차트상으로 저점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부근을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주는지 체크해보시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그널 종목들 신규 상장주 흐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LS 머티리얼즈가 또 오늘은 블루 엠텍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LS 머티리얼즈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300%와 30%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고요. 블루 엠텍도 현재 260%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들 힘이 어디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신규 상장주들이 어제 뭐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뭐 300% 가는 종목들이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어제 LS 머티리얼즈가 또 두 번째로 300%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벌써 시총이 2조가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블루엠텍이 200% 넘게 상승을 해서
장중에 거의 이제 300% 가까이 또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었을 때는, 예, 거의 300% 가까이 좀 찍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시장이 좀, 계속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다 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블랙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시가 좀 안 된, 11시 부분이 지금 넘었죠? 예. 지금 시장에서 거의 9천억 넘는, 거의 1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대금, 코스닥의 대부분 자금들이 이 두 종목으로 쏠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종목들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신규 상장주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거는 무조건 수익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다른 종목들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예, 이런 신규 상장주만 매매해야지, 이런,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매매 패턴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만, 예, 생긴 건 아닙니다. 좀 최근에 12월부터 해가지고 11월 말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 이렇게 300% 상승하는 종목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300% 상승하는 종목도 나왔고, 오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300%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갭상승이 또 20% 넘게 떠서. 그래서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종목을, 예,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예, 추천주를 뭐, 예, 제가 뭐 분석을 해서 이런 업종이나 이런 뭐 저평가돼 있는 기업을 추천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수익권을, 예, 적정 주가를 계산하고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면 수익이니까, 예, 좀 허탈해지는 건 맞습니다. 포모 증후군, 예, 올만해요. 그래서 저도 좀 보면서 이런 시장이 썩 좋은 건 아니구나. 물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저평가되어 있는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좀 도박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사둬서 이거 뭐 단기간에 뭐 2, 3%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도 뭐 블랙잭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초가부터 바로 튀어 올라와서 뭐 3, 40% 이상, 예, 수익이 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맞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다른 정상적인 대형주들 2, 3%, 1, 2% 먹는 거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되게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좀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는 종목들이 없고 가는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로 많이 자금이 몰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은, 예,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내 종목은 많이 빠지고, 오늘 특히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이기 때문에 실망감을 많이 가지시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정리하신 다음에 이런 신규 상장주로 자금을 그냥 몰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매매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물론, 예,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이게 또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런 신규 상장주 패턴도, 예, 무너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급락 나왔을 때 대응하지 못해서 물리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일단은 요런, 예, 시점이 좀 일시적일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보니까 저도 보면서, 예, 좀 허망하기도 합니다. 예, 너무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좀 빠르게 나오니까. 하지만 뭐 모든, 예, 종목이나 테마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또 부작용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상적인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예, 높으니까 일단은 이런 종목들 뭐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는 거는 그냥 보내주시고, 마음 편하게 보내주시고,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예, 천천히 정상적인 종목들 찾아보시면서 좀 건강한 매매, 예, 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도 하고 이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 자체도 언젠가 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항상 유념하시면서 건강한 매매를 하셔라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고요. 저점에서 빠르게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또 저희가 실적 위주의 그런 종목들도 선별해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알아볼 종목들은요. AI 섹터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AI 중에서도 좀 하반기에 큰 키워드는 온디바이스 AI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대장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어제도 이제 태성이라는 종목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PCB 이제 공급 업체 중에서도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 뉴스를 매일 아침 지금 노란톡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태성이라는 종목이 좀 갭상승할 것이다. 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갭상승할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오히려 좀 음봉으로 빠지면은 저도 이제 노란톡에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침에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고 좀 바로 급등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종목인데 뭐 시장 상황이 제 뜻대로 가지 않으면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직전에 이제 이런 저항대 라인을 강하게 뚫어줬다는 거. 그러니까 직전에 이렇게 4,000원대 자리를 계속 못 넣고 좀 밀리다가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요 라인을 갭으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건 이제 강한 종목으로 이제 알고 있고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이런 물량을 좀 받아주고 올라갔을 때가 진짜 흐름이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그냥 시가에서 바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있죠. 아침에 바로 급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승한 이후에 그냥 우호장에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태성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고 아마 이제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대석전자 역시나 PCB 쪽에서 흐름이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21선 자리도 이제 안착해서 올라왔고 61선 자리도 이제 바닥에 깔고 가면서 정배열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 대금이 한 900억 정도 나와주면서 나쁜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좀 대장주 흐름은 아니에요.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또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가격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이제 21선 자리 26,000원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 이런 미국 시장에서도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성향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냐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쪽이냐 좀 구분져서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온디바이스 쪽이 될 수도 있고 HBM 쪽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뭐 섹터나 업종을 좀 봤었을 때는 그래도 반도체 쪽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매매 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오전장은 일단 저도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어서 관망하고 있고 오후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리뷰 종목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YG엔터 어제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뭐 특별한 악재가 있나 해서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블랙핑크 재계약 이후에 뭔가 좀 새로운 뉴스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하락 이후에 그래도 좀 양봉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어제 21선 자리 깨면서 좀 좋지는 않았는데 뭐 오늘 이제 종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로 양봉으로 돌아선다면 내일 정도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뭐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드린 종목은 아니에요. 좀 저점에서 장대 양봉 터지면서 올랐기 때문에 좀 긴 흐름으로 6만 원짜리까지는 돌파가 나와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고요. 일단 오후장의 대시 전략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후장에 YG엔터에 대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서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주가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HBM 쪽이 강할지 온디바이스 쪽이 강할지 그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증시부터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전장에서 저희와 함께 미증시에 대한 분석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미국 증시까지도 분석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지수 자체는 좀 잠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전까지 이렇겠죠? 네, 이게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요.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딱히 특별하게 문제되거나 하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쏠릴 겁니다. 마지막 FOMC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준의 인사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점도표 여부일 겁니다. 거기에 많은 시선이 갈 거라는 거. 이미 또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내용은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딱히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되고 시장의 상승 흐름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FOMC 회의 통해서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언제부터 좀 가져볼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전 시그널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FOMC 경계감보다는 기대를로 잡았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으로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이 완만히 유지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상당히 진정됐다라는 신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망의 FOMC 회의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있었던 이 CPI 지수 발표가 좋게 좀 나오다 보니까 더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까요? 네, 보면은 뭐 말씀 주신 대로 해서 뭐 괜찮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FOMC 지금 이제 새벽에 열리게 됐을 때 금리 뭐 인하 가능성은 없고요. 동결도 아니라 동결 쪽이죠. 죄송합니다. 인상 가능성은 없고 동결 가능성이 거의 뭐 10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사실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왔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음 FOMC, 내년 FOMC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페드워치 상황의 예상치로 좀 상당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드워치 사이트 상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의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시장은 또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시장에 조금 많은 관심이 이 페드워치 사이트로 또 몰릴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아니라 과연 외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한 여부인데 최근 보시면은 기관들의 흐름 정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깐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러하지만 최근 이제 기관들의 흐름, 사실 지난주 보면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잡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지금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큰 금액이고요. 금액적으로 1조 3천억 정도 가까운 금액을 오늘 현 시간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순매수량이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OMC 자체도 지금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흐름이 이어갈 것 같고 또 하나 종목적인 상황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지난 7월 14일 73,600원짜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가 73,500원이었고요. 여기를 아직 못 넘어가고 있어요. 호가창도 상당히 좀 재밌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73,500원대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고 있고요. 74,000원까지 해서 나름 꽤나 두꺼운 호가창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좀 파악이 좀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자리 넘어가게 되면은 74,000원으로 가는 그림이 나와만 준다면 신고가 패턴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8만 원짜리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봉사항으로 볼게요. 자, 주봉사항에서의 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의 다음 고점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게 77,000원, 78,000원짜리입니다. 추세상으로는 이 박스의 자리를 현재 놓여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나름의 좀 시간은 걸리는 모습이지만 그럼 자연스럽게 우선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자리는 78,000원 넘어가면서 8만 원 근처까지 가는 지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차트 돌려보자면 그 자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리
2021년 말과 2022년 초의 고점 자리 8만 원 근처거든요. 서서히 매물벽 자체가 높아지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리부터 해서요. 그래서 우선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7만 7, 8천 원대 상승을 이어갈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시장이 자연스럽게 또 같이 딸려 올라간다는 거죠. 종목을 끌고 간다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대형 종목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려치고 시장의 다른 종목들을 끌고 끄집어 간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도 2,550포인트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만 조금만 더 나와준다면 빠르게 2,550포인트 이번 주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보다는 좀 기대를 갖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좀 FOMC 회의에 대한 이 기대감을 내비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번 주에는 아마 국내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LS 머티리얼스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흐름대로 어제와 오늘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스 흐름 분석해 주실까요? 네, LS 머티리얼즈로 예측해 드린 대로 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거래 대금이 1조 원이 넘어갔던 것 같고요. 오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의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머티 상장했을 때 거의 많은 자금을 넣으시고 잘 먹고 나와서 고점에 잘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LS 머트로 이동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다시 또 엄청난 자금을 또 늘리시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합니다. 저도 지난주부터 해서 LS 머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시가로 사셔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제 시가 자리 19,940원부터 해서 상한가 마감을 한 모습이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도 역시나 아침에 좀 치고받긴 했지만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아침에 잠깐 1시간가량 좀 움직임 나왔다가 바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예, 현재 충분히 좀 가능한 것 같고요. 현재 거를 봤을 때 160만 주가량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상장한 종목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보호예수가 묶여있는 종목들은요. 수량이 많아요. 그렇죠? 보호예수가 묶여 있습니다. 수량이 많은 종목들이 보호예수가 묶여 있어서 당장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제 상장한 종목들 이런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요.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주 아름아름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밀려 떨어질 때 갑자기 폭락하듯이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냥 좀 흔들리듯이 빠지면서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에코프로머티가 그러할 것 같아요. 올라갈 땐 좀 기대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도요. 막 그렇게 밀려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머티는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LS 머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가장 큰 최대어 중에 하나인데 IPO 중에 잘 안착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오리라 판단을 합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하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예. 갑자기 이게 확 무너지면서 깨지진 않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 차트를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자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떨어질 때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급등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확 밀렸잖아요. 이때 10%에서 빠지잖아요. 이런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를 갖고 갑자기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우선은 추이를 조금 지켜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올라가는 거 LS 머티 그냥 놔두시고요. 놔두신 다음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상한가를 안 가지? 잘 가고 있는데 플러스 가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싶으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정말 조금씩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씩 나누셔가지고요. 천천히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우선은 올라가는 거 그냥 지켜보시고 기분 좋게 지켜보시고 그 다음 떨어질 때 천천히 대비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상승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부터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급하게 막 하루 종일 쳐다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떨어지는 거 천천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추세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홀딩 의견 좀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세한 가격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세한 매매 전략 세워주셨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에코프로 머티에 참고를 하시고 또 상승이 좀 멎어 들어갈 때쯤 천천히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알아보겠습니다. 11월부터 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이슈도 나왔죠. 삼성전기가 국내 기업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월드지수에 15년 연속으로 편입됐습니다. ESG와 경제적인 성과 모두 잡았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제가 일전에 이 삼성 관련주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였냐면 그 상속세 관련해서 이제 이슈는 소멸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삼성그룹주 전반으로의 상승 그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2주 전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삼성 전기 차트도 그러하지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최근 차트 보시면요. 정말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좀 돌리는 모습,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그러하지만 이게 좀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좀 상속세에 대한 부분 우려를 다 불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저는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삼성 하잖아요. 아마도 이제 새롭게 이재용 회장을 필두로 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MLCC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 관련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온디바이스 이제 AI 관련해서 내년 이제 출시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전장 쪽으로도 계속 범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캐파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올해 실적은 조금은 불안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좀 처지는 건 있지만 그런데 올해가 가장 저점인 실적이고 내년부터 해서는 올해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이 현재 기관과 증권가들 쪽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을 살펴보더라도 기관들이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보는 건 아니라 조금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삼성전기의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자면 많이 밀렸었어요. 네, 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해결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크게 밀렸었지만 바닥을 좀 크게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는 여기 자리, 2019년, 20년 자리 여기 쌍바닥 자리에 큰 바닥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해서 이 라인을 포착이 됩니다. 이 얘기도 한번 드렸어요.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큰 그림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좀 시간을 길게 본다면 이런 그림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가격을 좀 많이 높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추세적으로요, 고점 자리는 여기에 저는 해당한다 보고요. 바닥은 여기 자리에 완성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분석을 할 때 크게 한 몇 년치의 추이 자체를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바닥부터 해서 고점 찍고서 바닥 확인하고 이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요. 저 위에 라인상의 고점 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가격적으로 25만 원, 26만 원 이상까지도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다만 짧게는 아니에요. 시간상으로는 몇 년의 추이를 그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항상 바닥에 깔고 가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내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좀 있지만서도 금리 인하가 되면은 무조건 주식을 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식계 명언 중에 하나인데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삼성전기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예. 금리 인하가 되면요. IT 기업들은요. 주가가 갈 수밖에 없고요. 나스닥도 끌어올려질 겁니다. 아마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강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삼성전기의 흐름은 계속 괜찮을 거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쉬운 실적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이 부분이 자체가 좀 저점이라고 보여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캐파를 늘려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전문가님께서 좀 잘 분석해 주시는 종목인데 셀트리온 저희가 10월 저점을 잡았었거든요. 최근에 또 합병 이슈로 해서 지난주부터 좀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이 18일에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셀트리온은 고점, 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생각해도 귀신이 쓰였나 할 정도로 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송에 추천드렸던 상황은 언제인가요? 날짜상으로는 보니까요. 10월 10일 날 편입을 해드렸고요. 한 30% 정도 현재 고점 기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전에 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2022년 5월 달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2020년 말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그냥 딱 이때 고점 8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때 4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여기 4라고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조금 주가는 잘 가고 있잖아요. 합병이 되고 나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합병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각 비용도 그렇고 약간 좀 리스크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아하니까 그 부분은 이미 상쇄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쪽, 이플라이마나 램시마 등의 조금 성장세를 눈여겨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합병기일 28일이고요. 내년 1월 12일 날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셀트리온 관계자분들은 휴가를 가려나요? 네, 아마 셀트리온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때는 딱히 주식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한동안은 움직임이 계속 될 거라 저도 말씀드렸고 제가 중요하게 보았던 포인트 기억하십니까? 셀트리온을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바로 이 자리. 18만 원짜리 전고점 자리인데 여기 자리 넘어가는 거 우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가 이제 어제 자리였고 오늘 이 흐름을 이어가는데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여기 고점 자리 살짝 터치되는 자리 20만 원 돌파하면서 그림을 타고 간다면 쭉 치고 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다시 20만 원 중후반대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 그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중기, 장기적인 추세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물론
이런 흐름이 있어요. 11월 거의 말쯤 많이 빠졌었잖아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보유하시고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건대 저는 내년 초에 아마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에 대한 일을 시작하고 내년 연말에 우선 제약까지 합병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남을 것 같은데 주가는 꾸준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홀딩하시고 내년 연말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우선 말씀드려봅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10년 이상을 좀 지켜보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으로서는 긴 흐름으로 보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셀트리온을 비롯한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FOMC 회의를 몇 시간 앞둔 시점인데요. 오늘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보시면 최근에 이제 다시 기관들이요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그래서 보셔야 될 게 기관들이 좀 매수 대응을 상당히 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증권사마다 다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 금액, 며칠 동안 얼마나 매수했나 이런 그림들이 항상 나옵니다. HTS에 검색이 됩니다. 누구나 검색할 수 있고요. 현재 최근 들어서 금액들을 살펴보자면 한 10일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 굉장히 많은 금액도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이나 네이버, 삼성전기, 카카오, 삼성물산 등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따져보자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CJ, 대한통운, 카카오. 그러니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카카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등에 좀 눈이 들어와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나. 차트를 보더라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수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사실 네이버도 그러하고 카카오도 그러하고요. 외국계에서도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 상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인 최근에 집중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최근에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 상황을 보건대 아직 시원하게 가는 건 나오고 있진 않아요. 뭔가 조금 방향성을 잡는 고민이 되고 있나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당연히 52주 신고가 패턴 넘어가면서 새로운 그림이 나오겠죠. 아마 오늘 73,500원짜리에서 좀 넘어가면서 73,700원짜리 나올까 봐 기자분들께서 마우스 들고 누르려고 준비하셨을 겁니다. HTS 기사 올리려고. 그렇죠?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사람 괴롭게 하네요. 근데 금방 갈 겁니다. 금방 갈 거고요. 아마 그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많은 이슈화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도 다시 저 위쪽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추이 보시면은 약간 밀리는 듯 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포착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IT 관련주들로 전반으로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니까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계시고요. 시장을 대형주가
끌고 갈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끌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오후장 역시나 기관들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몰리는지 특히나 IT 관련주들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오후장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내놨고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실망 매물이 나와주는 시장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야놀자와 신규 상장주, PCB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 역시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